기관들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뜬구름 잡는 뉴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팩트만 놓고 바라보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지난주에 크립토 시장은 역사상 가장 의미 있었던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으며 크립토가 합법화된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48K를 찍고 이 42K 부근에서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미국이 휴장이라 지루한 장이 오늘까지 이어질 것 같고 GBTC에서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41K를 찍고 반등을 살짝 해주고 있는데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이틀 동안 순유입이 약 8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개수로는 한 46,000개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평균 900개 정도가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 한 50배가 많은 수치가 이틀 만에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2만 개라고 따져도 20배가 넘는 물량들이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로만 유지가 돼도 이 상승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GBTC에서 아직 많은 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장에 물량이 던져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시장에 나올 것 같고, 자, 핵심 뉴스를 좀 보면은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BTC는 가치 저장 수단일 뿐 법정 화폐에 대체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CEO가 BTC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가격에 관심이 없다, BTC를 화폐 대체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면서 일부에서는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게 아니라 이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항상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 BTC는 화폐 대체제를 떠나서 이 부를 저장하는 순수한 자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법정 화폐 대신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고려를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다고 계속해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해서 입증하는 그런 뉴스죠. 그리고 우리가 CBD 자료를 좀 보면은, 자, 현재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45K에 엄청나게 큰 매도벽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점점 옅어질수록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1K 부근에 이 밑으로는 딱히 크게 지금 매수 물량이 없거든요. 이 38K 부근에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머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 45K와 이 44K 여기에 매도 물량이 점점 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땐 한 번 더 45K까지는 체결이 되고 흐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못해도 44K는 상승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강력하게 저항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44K는 한번 터치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44K가 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45K가 여기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채널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때 가서 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 44K 이 부분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한 60% 정도는 해놓는 게 나을 것 같다. 약손실을 보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비빈다면 한 번 더 이런 자리에서 재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4K와 45K를 클리어하는지 우리는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 히트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가 하락을 하니까 이런 곳에서 지금 숏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점점 이 숏 포지션들의 청산 물량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44에서 45K 이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면 딱 맞죠. 아까 그 매도벽이 44에서 45까지 있었고, 그런데 이 숏 포지션들의 청산가도 44에서 45K다. 그러면 올려서 숏 포지션들의 물량들을 받아먹고 다시 조금 여기서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44K 갔을 때는 웬만큼 여러분들 물린 거는 다 복구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일단 절반 정도는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배제할 수 없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터치해주고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롱 물량을 청산시키고 올라가거나 이랬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이 온체인 데이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숏텀 홀드들의 증가 추이를 좀 보면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대규모 유동성이 증가된 것은 이 단기 보유자들의 증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과거 차트인데 상승해주고 지금 이 정도 빠졌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이 단기 보유자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왔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얼마 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급증했을 때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 참, 근데 이런 자료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매번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 대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보면서, 아, 눌렸으니까 반등 나올 때가 됐다. 자, 물론 이대로 절대 가진 않겠죠. 똑같이 과거 차트처럼 가진 않겠지만
반등이라는 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반등이라는 건 무조건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반등이나 나옵니다.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반등이라는 건 나왔다가 흐르더라도 다시 이런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44에서 45는 중요한 구간이니까 이쯤에서는 우리가 시드 확보를 60% 정도는 해놓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눌릴 수밖에 없던 구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숏텀 홀더들의 이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자, 일주일에서 1개월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을 때 이 녹색 선, 이 스마트 DCA 하기에 좋은 타점이라는 거죠. 자, 항상 여기 바이 레인지가 있죠. 이 바이 레인지의 녹색 선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 1주에서 1개월 이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보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이 레인지인 거죠. 여기가 이 파란 선이 평균 단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가격보다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인 건 합니다. 확실하고 더 떨어져봤자 41에서 40K 초반에서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안 올 거란 말이죠. 아니면 더 깨거나 자리를 주지 않고 지금 여기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DCA 하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봤을 때 파란 점에 항상 닿았을 때는 매수해야 하는 구간이었다. 근데 그 구간이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이 구간을 밑에서 조금 더 비빌 수 있을지언정 이 바이 구간은 계속해서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깨더라도 무조건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깨고 쌍바닥을 만들고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곳이 매수 타점이다. 물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또한 2차 매수 구간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살짝 못 미치고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자, 지금은 아까 그 바이 레인지를 봤을 때 매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더 떨어져 봤자 이 구간이다. 여기서는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이 40K 초반 이 구간에서는 3차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랬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깨지면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80% 확률로 급격하게 말아 올릴 겁니다. 네, 이런 구간들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은 깨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깨져봤자 이게 말아 올립니다. 말아 올려서 급격하게 반등을 여기까지 해주거나 아니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해준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80%지만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급격하게 말아올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막 깨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릴 확률이 커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44K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좀 올려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비빈다면 이 구간보다 더 깨질 확률이 높다. 어디까지? 이 37,000 라인까지. 근데 우리가 이 깨졌을 때는 깨지고 나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절대 이렇게 갈 보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 더 깨져도 여기서 3차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데이터들만 봐도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하락장 시작이다, 뭐 ETF 별거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확신이 생겼죠. 아, 이거 반등 나오겠구나. 이게 바로 인간 지표거든요.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앓는 소리가 나온다, 그거는 곧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보통 그랬거든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곡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바닥이 맞네요 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고점을 돌파하고 갱신을 했잖아요. 이 블랙록은 1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S&P 500 기업 중에 88%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블랙록이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임을 의미하고 이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물리거나 막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팩트를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객관화를 해야 되거든요. 물려 있으면 이 팩트가 뭔지가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근데 이 블랙록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를 할 거고 앞으로 신규 고객들 자금부터 신규 기관들 계속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하락에는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반등이라는 건 무조건 나오거든요. 정말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상승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질 거면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지고 말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베팅을 하실 겁니까? 하락에다가 베팅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승에다가 베팅하실 겁니까? 이 두 질문을 드려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 I can tell you want me.